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H8에서 H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평균 점수하고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개인별 투자 성적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 점수는 각 연습 성적의 연습별 가중치 그 값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um product라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연습별 각각의 이제 성적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연습별 가중치라는 거는 우리 표 1번의 A의 2번부터 우리 2의 3번 이 영역을 참조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sum product로 우리가 한번 성적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sum product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sum product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들 첫 번째 사람 거 지금 평균 점수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연습 점수 요 네 가지를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들어있는 이 범위만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은 80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sum product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 첫 번째 배열을 이렇게 잡았고요. 두 번째 배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sum product에서는 이 값이랑 첫 번째 값이랑 첫 번째 가중치 서로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랑 두 번째 가중치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랑 세 번째 가중치 곱하고요. 네 번째 점수랑 네 번째 가중치를 서로 다 곱해요. 이렇게 네 가지 값 곱하고 나면 네 가지 값이 나오겠죠. 그 네 가지 값의 합을 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해 준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 4개, 성적 4개가 이제 이 사람의 점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이쪽으로 바뀌어야죠. 세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이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성적이 여기로 바뀌어야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그때 이제 평균 점수 구할 때 가중치의 값은 무조건 이 범위예요. 해서 가중치의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sum product에서 요 가중치 잡아준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이제 7견들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문제 보니까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이다. 그렇게 나오면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키니까 첫 번째를 반올림 시키니까 정수만 이제 우리한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반올림 할 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 sum product를 우리가 구한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sum product에 나온 이 결과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다가 자릿수를 0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80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면 얘는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9니까 반올림이 돼서 이제 85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8이니까 반올림이 돼서 이제 69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8이니까 반올림해서 80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2니까 반올림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89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릿수를 적어줄 때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그냥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 요 글씨만 딱 보고 여기다가 숫자 1 써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값과 이쪽에 들어있는 이 값이 이제 가중치죠. 가중치 값을 서로 곱해서 그것들을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그 평균 점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평균 점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반올림을 해라. 반올림 하긴 하는데 어디에서 반올림 해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에서 요 자릿수를 쓸 때 조심해라. 왜? 문제에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 여기 나왔다고 해서
1하고 써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자릿수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이 지금 이곳에 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H16에서 H20번 그 영역에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지금 여기다가 이제 중개 수수료 그거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임대 가격 곱하기 수수료율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그 값과 한도액 중에서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을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임대 가격 곱하기 수수료율 그랬는데 임대 가격은 지금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율은 지금 이 표 3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한도액이요. 한도액도 지금 이 표 3번에 없죠. 근데 그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수수료율과 한도액 이 두 가지는 임대 가격에 따라 다르대요. 그때 이제 표 4번에 이 영역을 참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 4번 그럼 표 4번이 지금 요 위에 있거든요. 이 위에 보니까 임대 가격별로 이제 수수료율도 다 달라지고요. 한도액도 달라집니다. 그때 이제 이 표 4번에 보게 되면 임대 가격이 열 단위로 들어있고요. 수수료율도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도 열 단위로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열 참조해야 돼요. 그때 이제 열 참조할 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Vlookup이라는 이 함수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수수료율도 가지고 오면 되고 한도액도 가지고 오면 돼요. 어차피 임대 가격에 따라서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이제 Vlookup으로 우리가 임대 가격을 지금 이곳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임대 가격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율을 가지고 올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한도액이 되겠죠. 해서 수수료율을 구하든 한도액을 구하든 우리가 쓰는 그 Vlookup 함수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 문제 보게 되면 임대 가격 곱하기 수수료율 이거 계산한 거랑 한도액 이거랑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으로 선택해서 하라 그랬죠. 만약에 임대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보세요. 이 두 번째 행에 이제 해당이 될 때 만약에 수수료율이 0.4%인데 0.4% 그 값을 임대 가격에다 곱했어요. 곱했더니 만약에 35만 원이 나왔다. 근데 그때 이제 한도액은 30만 원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작은 값, 한도액 이걸로 이제 하라는 거고 만약에 수수료율을 곱했더니 만약에 25만 원이 나왔다. 그때 이제 한도액은 30만 원이니까 그때는 이제 더 작은 값을 선택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25만 원 그렇게 이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임대 가격 곱하기 요 수수료율 요거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에 가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Vlookup 하고 써주면 되겠죠. Vlookup이라고 쓰고 찾긴 찾는데 뭘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대 가격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다섯 번째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해야 되니까 해서 이 범위에 와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수료율을 구할 거예요. 임대가격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임대가격 곱하기 수수료율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수료율은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표 4번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이 수수료율은 두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열번호 2하고 써주면 되고요. 그때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Vlookup 옵션을 쓸 수 있는데 true 아니면 false 쓰는 거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 가격은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에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근사값, 유사 일치한 값으로 찾을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Vlookup의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해서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구했고요. 그 앞에다가 이제 임대 가격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Vlookup 쓴 거 앞에 가서 임대 가격 곱하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C의 16번이 임대 가격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서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우리 수수료율이죠. 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2만 5천 원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이거고요. 이거랑 한도액이랑 둘 중에 작은 값으로 선택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이 12만 5천 원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값들 있죠? 이 값들이랑 한도액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두 가지 값을 우리가 민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맨 앞에 가서 이제 민하고 열어주자고요. 민이라고 우리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 이게 첫 번째 값이요. 이게 지금 요만큼 계산한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도액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도액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 표 4번을 참조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한도액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V루업 쓴 거 있어요. 요만큼, 요거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뒤로 갈게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요. 그러면 V룩업이 붙었죠.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올 거예요? 한도액을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열 번호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에서 이제 구한 게 우리 한도액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민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쓴 게 여기서 이제 임대가격 곱하기 수수료율 그렇게 이제 계산한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우리 한도액을 구한 거죠. 해서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민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싹 다 묶어준 겁니다. 해서 앞에서 계산한 거 그거랑 뒤에서 계산한 거 그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수수료율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도액을 구한 거죠. 그때 이제 얘랑 어차피 수수료율이 됐든 한도액이 됐든 우리는 어차피 임대 가격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은 똑같다고요. C의 16번 그리고 참조하는 범위 이만큼은 다 똑같다고요. 똑같고 뭐만 바뀐다? 열 번호만 바뀌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표에서 두 번째 열에는 수수료율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한도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것만 바뀌고 나머지 V루업은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붙여넣어서 좀 더 편하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12만 5천 원 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민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값,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요. 이 둘 중에 민,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사래요.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급이 고급형인 그랬어요. 등급 보니까 지금 고급형도 있고요. 중급형도 있고 보급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고급형인 그 제품의 판매량하고 단가하고 원가 비율이요. 판매량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 단가도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 원가 비율도 이쪽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텐데 지금 문제 보니까 에버리지는 없어요. 그냥 SUMIF하고 COUNTIF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평균 값을 어떻게 구하지? 에버리지가 없는데? 지금 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평균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총점 나누기 뭐 해줬어요? 과목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했죠.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요 SUM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등급이 고급형인 것들의 판매량의 합을 구해요. 판매량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등급이 고급형인 그 개수를 세요. COUNTIF로 개수를 세서 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SUMIF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리 SUMIF요. SUMIF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SUMIF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COUNTIF요. COUNTIF라는 요 함수요. COUNTIF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써주고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COUNTIF랑 SUMIF의 차이는 뭐다? 계산할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나 그 차이요. 앞에 있는 거 조건 범위 컴마 조건은 다 똑같다고요. COUNTIF에는 왜 계산 범위가 없어요? 그냥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되니까 따로 특별하게 계산 범위가 없다고요. 근데 썸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합을 이제 어느 범위에서 구해라 그렇게 해서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합을 계산할 그 범위가 따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프 하고 써주면 되겠죠.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자,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고급형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해라. 판매량의 합을 구해라. 왜?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판매량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우리가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70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 등급을 봤을 때 고급형이 여기도 있고요. 고급형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형이 여기도 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다 더해주면 170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요거 썸이프 쓴 거 있죠? 요거는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썸이프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요. 카운트 if로 개수 한번 세보자고요. 카운트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급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고급형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찾아서 카운트 개수 대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개 있대요. 3개 있는 거 맞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고급형이 총 3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도 방금 구했고 아까 좀 전에 썸이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도 구해놨죠? 그러면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 앞에 가서 컨트롤 V에서 우리가 썸이프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기호만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57 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옆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 범위에서 고급형 찾아달라. 그렇게 조건 써야 되겠죠. 내가 두 번째 칸 계산해도 이 범위에서 고급형 찾아라. 그렇게 써야 되고요. 내가 이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 범위에서 고급형을 찾아달라. 그렇게 써줘야 돼요. 해서 조건을 비교해주는 이 조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이 우리 조건 범위잖아요. 해서 F4번 눌러주고 카운트 if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얘가 이제 조건 범위죠.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계산할 범위로 이만큼을 잡아놨어요. 이 범위는요.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판매량의 합을 구할 거고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단가의 합을 구하고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원가 비율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평균값은 다 구했는데 문제 보니까 F의 34번 그 셀은 셀 서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F의 34번 그러면 지금 요 셀 원가 비율이 들어간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백분율 스타일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게 맞죠. 해서 우리가 요 셀을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미니 도구 몸이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백분율 스타일 요거 이제 찍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위쪽에 표시 형식에 보게 되면 백분율 스타일하고 여기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클릭했더니 이제 65%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우리 썸if라는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고급형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카운트 if를 기준으로 봐도 똑같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고급형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조건 범위 컴마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썸if에서는 합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범위를 잡은 거고 카운트 if는 지금 이 범위에서 고급형 찾아서 카운트 개수 해주세요. 그렇게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지금처럼 합 나누기 개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문제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 같은 것들 이런 생김새를 내가 알아야 함수식을 쓸 수 있겠죠. 아직 이런 형식 같은 거 못 외웠다. 그럼 먼저 외우세요. 먼저 외우고 나서
문제 풀어 보셔야 돼요.